남자애가 그렇게 질질 짜는 거 아니야? 말띠 여자가 드세다더니 그래서 네가 고집이 센가 보구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런 발언들, 우리 자녀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황혼 육아가 늘면서 조부모 손에 자라는 자녀들의 경우 이런 발언을 더 자주 듣게 된다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가 최근 조부모를 위한 성평등 육아 가이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고광현 여성정책기획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안현미 가족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할마, 할빠 이런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부모를 대신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들 전국에 얼마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황혼 육아를 하는 이제 조부모에 대한 그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맞벌이 가구의 한 63.6%가 예. 조부모나 친인척의 그 돌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서울시의 맞벌이 가구가 한 87만 7천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예. 한 55만 8천 가구 정도가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육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아이들을 함께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부모님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제 밑에 새쌍둥이 동생들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이 황혼 육아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황혼 육아는 2004년도에는 한 24% 정도 예. 했었는데요. 지금에는 한 2배 정도 황혼 육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황혼 육아의 특징적을 보게 되면 예. 한 60대 조부모님, 예. 그다음에 자녀의 나이는 한 30대, 예. 주로 맞벌이 하는 가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예. 이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예.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33%고요. 예.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예. 게 3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또 조부모 입장에서는 자발적이냐라고 보면 자발적인 24%밖에 아닌데 예.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에 의해서 또 안타까우니까 자기 자식이 안타까우니까 하는 게 7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부모가 비동거하면서 자녀를 본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우면은 아이를 육아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어떤 이유가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함께 살면서 그러면 당연히 육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서 사실은 삶의 어떤 그 뿌리가 다른 상태에서 육아만을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전국적인 가구에서는 비동거를 하면서 한 78%가 아이를 손자녀를 양육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조사에서 숫자가 적긴 하지만 200케이스인데 따로 살기보다는 위아래층으로 살면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근거리에서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조부모의 경우 부모보다 아이의 발달에 조급하지 않고 또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서 아이의 정서 안정과 인성 발달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는 그런 연구도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부모 돌봄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손자녀 돌봄을 이렇게 조부모에게 찬성하는 이유로는 아이 부모가 좀 안심할 수 있다. 그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다음에 노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 활력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예. 그다음에 손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대하는 이유로는요. 예. 노인들의 건강에 무리가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시간을 예. 많이 뺏는다. 예.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아이 부모의 그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근간이 되고요. 자녀에 대한 어떤 친밀감 등이나 어떤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요. 저는 조부모 손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너가 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래. 너 어머니, 아버지 손에서 크지 않아서 좀 버릇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손자녀 양육 방식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통계에서는 어르신들 건강과 또 시간 이걸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이 좀 특히나 성평등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21세기에 맞지 않게 좀 키운다. 이런 인식들이 너무 강하다면서요? 네. 지금 기존 연구에서 보면 이제 갈등이 양산되는 경우가 예. 주로 부모하고 놀이 방식이 맞지 않아서 예. 아니면 이제 저희 연구에서도 그 동화책을 읽어줄 때 할머니 재미없어요, 할아버지 재미없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부모에게 이제 귀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 예. 아이가 이제 뭐 제잘제잘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키운 복은 없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네, 손자녀 양육에 대해서 최근의 양육 방식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부모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 한 10% 정도는 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 요즘 그 양육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이 그냥 앱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양육 방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전에 아이를 키워왔던 방식하고 꽤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중에 이제 중심에 또 성평등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가 성평등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은 그 시민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왜 이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여성의 안전한 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사는 삶을 어떤 제공하기 위해서 네. 여성 안심 특별시 대책이라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대책의 또 큰 축이 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인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 이런 네. 것들이 왜곡된 성의식이나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의 어떤 일상화를 위한 어떤 정책 방향으로는 예. 또 그래서 평등 서울이나 또 존중하자, 예. 그 다음에 여성을 안전하게 하자 예. 이런 이제 그런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평등 서울은 어떤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을 강화해서 예.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성평등, 예. 그다음에 일터에서 성평등, 예. 그리고 학교에서 성평등 이런 그 축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 또 일상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10가구 중에 6가구 이상이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이렇게 많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님들이 예. 어떤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양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부모들이 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몸소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성평등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조부모들이 많다. 이거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하고 다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저희 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예.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이 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있다면 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72%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 역할 발달 단계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부터 획득하게 된다면서요? 네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획득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그림을 보시면 주로 만 3세 미만의 아이들은 내가 누구지? 남자인가? 여잔가?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3세부터 6세 정도 진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만 5세, 6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때는 나는 여자구나. 나는 예. 남아이구나. 그런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구나. 예. 라고 하는 성 안정성 획득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이게 인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미취학이긴 하지만 만 7세에서 8세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나 이런 건가 상관없이 예.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지속할 거라는, 그러니까 성별이 지속될 것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취약 전에 전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오셨네요. 네네네. 이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아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 사진에서의 어떤 특징만 봐서는 긴 네. 머리와 또 드레스처럼 보이는 옷, 네. 누구나 다 특히나 모자 이런 걸 보면 여자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네네. 근데 이분이 루즈벨트 대통령, 네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3살 때의 사진이라면서요? 네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의 기준들을 주로 외형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맞아요. 이 사진은 1884년도에는 이 옷을 누가 입느냐 아니면 여자만의 전유물이다라고 표현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는데 예. 2차 세계대전이 넘어서면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이런 어떤 옷에 대한 구분들이 변화되면서 고정관념이 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주 양육자의 양육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지적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가이드북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겁니까, 팀장님? 예, 저희가 이제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어떤 성평등 의식은 예. 한 사람의 삶에 이제 굉장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영유아에게 가장 가까운 그 양육자의 사고 방식이 어떤 대화나 또는 생활에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담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고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어떤 성편견적인 예.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부모님들이 어떤 양육의 어떤 보조자가 아닌 예. 양육의 파트너로서 아하.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접근해서 예. 어떤 사례를 통해서요. 그런 한 번쯤 이렇게 조부모님들이 양육할 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그림들이 다 그 가이드북에 있는 그 자료들이죠? 예, 사례들이고. 맞습니다.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일단 분홍색, 파란색 이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남녀 성 구별이다. 이 사례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들의 어떤 선물을 고르러 가면 예. 점원들이 보통 뭐라고 할까요? 보통 여자 아이냐 남자 아이냐 이거부터 왜 물어보거든요. 그걸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면 분홍색, 예. 또 뭐 남하면 한 파란색 예. 이렇게 아마 추천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어떤 편견의 이런 이게 생각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듯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예. 색깔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구별하는 예. 이런 그런 사례 그렇진 않았는지 예.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자가 그렇게 울면 돼? 예. 저는 참 잘 울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울보였는데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여기 사례에 있더라고요. 예. 저기 나왔네요. 예. 남자든 여자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그 사례들도 그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남이니까 뭐 법관이 되라. 뭐 너는
이 여자니까 선생님이 되라 이런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역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로 소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예. 은연중에 대화 속에서 남자 직업과 여자의 직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보다 많은 꿈을 꾸고 예. 그걸 좀 만들어가는 예.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 좀 응원해주는 예.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조부모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이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여하는 그런 행동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직업을 이제 자기의 꿈이죠. 아이들이 이제 꿈을 이야기하거나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손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아, 너는 여자니까 안정적인 선생님을 해야지. 네. 너는 남자니까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소방관 이렇게 역할을 직업에 대한 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여성들은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어떤 역할들이 그 3, 6세 시기에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날씬하다, 뭐 갸냘프다, 말라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네. 저희가 또 동화책을 선정을 할 때 대부분 예를 들자면 신데렐라, 숲속에 잠자는 미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가는 의미는 결국은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여성성은 이렇게 키워져야 돼.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나 놀이를 선택할 때도 결국은 제한적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차별이 나중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성평등 가이드북은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서울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남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우리 애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걸 또 갖고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는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육교사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각기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민간 전문 기관하고 협업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을 양성하고 또 현장 활동가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어떤 그 기존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또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서울시와 함께 3살 성평등 세상을 바꾼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실제 주 양육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 그다음에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그다음에 예비 대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 구성을 할 때도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들을 통해서 젠더 감수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 감수성이 아이 시절서부터 높아져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같은 사실은 아주 끔찍한 그런 피해자들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고광현 여성정책기획팀장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안현미 실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